한국과학두뇌의 본산이자 한국과학기술의 요람인 대덕연구단지, 3천여 박사급 연구원 등 15,000여 연구단지 종사원들은 오늘도 과학입국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 연구와 개발에 힘겨운 두뇌 싸움에 몰두하고 있다. 무한 경쟁 시대를 맞고 있는 과학기술. 이 과학기술이 나라의 흥망성쇠를 좌우하고 있기에 첨단 기술 연구와 개발에 심혈을 쏟고 있는 대덕연구단지야말로 다가올 21세기 우리나라의 선진 7개국 수준 달성을 판가름짓는 핵심 전략기지가 아닐 수 없다. 비록 짧은 역사와 미흡한 여건 속에서도 그간에 이룩한 많은 연구개발 업적들은 우리나라의 급속한 과학기술의 발전과 경제개발의 원동력이 됐기에 높이 평가돼야 할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 더욱 거세지는 국가 간 무한 경쟁 시대의 파고 속에서 선진국을 따라잡기 위해서는 대덕연구단지의 수많은 과학두뇌들이 더욱 분발해야 할 때다. 국토의 중심지며 교통의 요충지인 대전의 유성구 일대. 834만 평의 대덕연구단지는 1974년 3월에 착공, 단지 기반 시설 조성과 연구소 건설에 착수했고 18년 만인 1992년 11월에 단지 조성이 완료됐다. 처음 연구소가 대덕에 들어선 것은 1978년 4월 한국표준연구소였고 계속 입주기관이 늘어나 95년 말 현재 모두 52개의 정부 출연 연구소와 민간 연구소 그리고 교육기관들이 입주해 있다. 1993년에는 연구단지 내에서 대전 엑스포가 개최돼 대덕연구단지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속의 연구학원 도시로 널리 알려졌다. 이 시간에는 21세기를 앞둔 대덕연구단지의 면면을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연구단지의 입지 선정에 얽힌 일화를 당시의 주무장관으로부터 들어본다. 때문에 서울서 2시간 이내에 있는 그러한 그 지대에다 맹그는 게 좋겠다. 세 군데 대통령께 추천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하나는 청주 청원 지역이고 그 다음에는 대전 대덕 지역이고 그러고 이제 경기도 화성 이렇게 그 이제 추천을 했는데 대통령께서 말씀이 청원 지역은 이미 군사 지역으로 이제 뭐 공군상관에도 지금 가 있습니다만 결정이 되어 있으니까 이게 곤란하다. 화성은 그때만 하더라도 간첩이 올라갈 때가 돼서 좀 위험하니까 이거 곤란하다. 그래서 결국 대덕밖에 안 남았는데 자기가 한번 세 군데를 돌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 세 군데를 돌아보셨어요. 그 결과 뭐 다른 그 조건이 없더라도 세 군데 중에서는 대덕이 제일 그 이제 좋더라. 그 명당 자리더라. 대통령은 막 그런 걸 아주 좋아하시니까 그러면서 날 보고 건설부 장관하고 헬리콥터를 타고 한번 가봐라. 그래 가봤더니 과연 아주 좋은 것 같아서 거기를 그 대덕연구학원 도시로 정한 겁니다. 1978년 10월 미 국립표준기술연구원이 기증한 뉴턴의 사과나무가 심어져 있는 한국표준과학연구원. 1978년 3월 27일 대덕연구단지에 첫 번째로 입주해서 모든 과학기술과 산업활동의 원천이 되는 국가표준을 확립하며 연구개발하는 기관이다. 5년 만에 1초의 오차를 허용하는 세슘 원자시계도 바로 이곳에 있다. 여기에 지금 보이고 있는 것은 시간과 주파수의 표준 원기인 세슘 원자시계입니다. 이 세슘 원자시계는 정확도가 시간으로 환산해서 약 10만 년의 1초 이내의 정확도를 가지고 있는 세슘 원자시계로서 항상 그 인공위성을 이용한 국제시각 비교를 통해서 국제표준과 항상 100만 분의 1초 이내의 정확도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지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표준 시간과 주파수는 116 전화 15나 HLA 단파 15 방송을 통해서 일반 시민과 산업체에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정확한 시간과 주파수는 항공, 항해, 통신 산업에 있어서 가장 밑바탕이 되는 표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은 1991년 한국표준연구소와 천문우주과학연구소 그리고 기초과학지원연구소가 합병됨으로 해서 연구원으로 승격된 대표적인 정부 출연 연구소다. 이 표준은
우리 그 인간이 사회생활을 하는데 이제 근본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어떤 판단의 기준이 있어야지 그 기준을 가지고 이것이 옳고 그름을 판단한다든가 정확하고 정확하지 않은 걸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표준이 없으면 우선 이 상행위, 우리가 상거래할 때 모든 것이 흐트러지고 또 이 모든 물건을 만들 때, 공산품을 만들 때 얼만큼 정확하게 만들 수 있나 하는 것이 이 표준에 달렸습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이 표준이 국가 경영의 기본이 되기 때문에 누구나 국가를 먼저 개설을 하면은 제일 먼저 손을 댄 것이 이 표준의 확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진시황도 천하를 통일한 다음에 그 사람의 큰 업적이 세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가 표준의 통일을 했고, 두 번째로 화폐 통일을 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문자의 통일을 한 겁니다. 이만큼 이 표준은 모든 것의 이제 기본이 되는 겁니다.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은 길이, 질량, 시간, 온도, 광도 등 국가표준기술의 확립과 기술 보급 또는 지원 업무 외에 여러 분야의 첨단 과학기술을 독자적으로 연구 개발하고 있다. 최근 양자연구부 고온광계측그룹에서 개발한 레이저 연소 진단 장비는 2년 만에 개발을 완료한 첨단 고온 측정 장비다. 이 기계는 지금 보시다시피 레이저를 이용해 가지고 불꽃에 있는 분자들의 운동 상태를 측정을 해서 불꽃 내부의 온도 구조나 불꽃의 전체적인 구조를 측정할 수 있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수입에 의존해오던 고온 열 측정 장비는 그 값도 7, 8억 원에 달했으나 이 장비는 3억 원 정도의 생산이 가능하므로 자동차와 항공기 엔진의 개발 또는 로켓 추진기관이나 발전 설비의 설계와 성능 평가에 널리 활용될 것이며 장비의 수요도 늘어날 전망이다. 한국화학연구소는 1976년 9월 정부 출연연구소로 설립된 이래 우리나라 화학공업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해왔다. 선진국들이 제공을 기피하지만 국내 산업계가 꼭 필요로 하는 핵심 선도 기술을 개발해 보급함으로써 우리나라 화학공업의 발전과 성장을 위해 많은 업적을 남겼다. 9년간 29억 원을 들여 연구 개발한 폴리부턴의 제조 기술은 연간 60억 원의 수입 대체 효과를 나타냈고 7년간 13억 원을 들여 지난 94년에 개발한 비마약성 초강력 진통제는 26억 4천만 원의 기술료를 받고 일본에 기술을 이전한 바도 있다. 이 같은 성공적 기업화 사례는 100여 건에 달하고 있다. 우리 연구소는 과거 20년 동안 이 국민 생활과 가장 관련이 많은 그러한 일들을 해온 연구소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생활 주변에 의학이라든지 또 각종 그 기기들의 들어가는 소재 또 이 환경에 관계되는 일들 이런 것들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가장 생활과 관련되는 연구들을 많이 해온 연구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한 100여 건에 달하는 기업화를 했고 또 이 특허 출원도 약 700여 건 정도를 갖다가 했고 또 이 특허를 외국에 양도하는 외국 인류 기업에 양도하는 이런 일도 했습니다. 이제 설립 20주년을 맞는 한국화학연구소. 그간의 업적을 살펴보면 기업화 기술 이전 100여 건, 논문 발표 1600여 건, 특허 출원 720여 건, 특허 등록 305건, 그리고 물질 특허 등록 121건으로 국내 단일 기관으로는 최대라 할 것이다.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이 마무리되면서 가트 체제가 막을 내리고 막강한 힘을 가진 WTO 세계 무역기구 체제가 출범함으로써 세계 경제는 하나의 시장 중심으로 형성되고 이제 곧 기술 선진국 주도의 경쟁 체제로 변해가고 있음을 말해준다. 이런 국제 환경 속에서
우리가 선택해야 할 길은 오직 한 길. 과학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경쟁력을 갖춘 상품화 신기술을 개발하는 것뿐이다. 어, 2000년대 펼쳐질 초고속 정보통신망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누구와 필요한 정보를 자유자재로 전달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통신망이 그 초고속 정보통신망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초고속 정보통신망 구축 계획에 따라서 서울과 대전 간에 BISN 교환기와 전송장치, 단말기 등으로 연결된 초고속 선도시험망이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시스템이 보신 바와 같은 그 영상전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광화문과 연결되어 있는 영상전화를 시연을 해보이겠습니다. 광화문 나와주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네. 서울은 날씨가 어떻습니까? 지금 날씨가 되게 흐려요. 예. 비 올 것 같기도 하고 눈 올 것 같기도 한데 아침에는 좀 비가 왔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날씨가 무척 흐려요. 2000년대에 펼쳐질 초고속 정보통신 기술 개발에서 핵심 기술의 하나인 영상회의 실험장치는 한국전자통신연구소가 최근에 역점을 두고 있는 연구 과제 중의 하나다. 다른 분들이 박사급 300명, 석사급 900명 등 1,400여 연구원 등 1,800명의 종사원으로 구성된 전자통신연구소는 그 규모와 예산 면에서 국책연구기관 중 최대라 할 것이며 미국 ATT, 일본 NTT와도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세계 정상급 연구소로 성장해가고 있다. 그간 이 연구소에서는 TDX 전전자교환기 개발, 4메가디램, 16메가디램, 64메가디램 등 초고집적 반도체 개발, 그리고 디지털 이동통신 시스템 개발 등 굵직한 연구개발 성과로 널리 이름을 떨치고 있다. 금년 예산만도 2,064억 원으로 200여 개 연구과제를 진척시키고 있다. 연구개발 사업 분야는 크게 통신망 기술, 교환 기술, 전송 기술, 이동통신 기술, 위성통신 기술, 그리고 컴퓨터 기술과 반도체 기술 등 8개 분야에 달한다. 전자통신연구소는 이미 1984년부터 수주 연구체제로 정착, 스스로 벌어서 운영한다는 경영체제로 단련돼 있다. 현재 진행 중인 200여 개 연구 과제들은 21세기 정보화 사회 구축의 기반이 되는 핵심 원천 기술의 개발로서 국가 발전과 국익에 직결되는 대규모 연구 개발 사업인 것이다. 연구원이 있을 텐데 한번 표시를 해보시겠습니까? 원이죠. 위성을 가시려면 위성을 가시려면은 저희 나오셔서 왼쪽으로. 우리나라는 일찍이 1959년에 원자력 연구소를 창설, 그간의 꾸준한 발전으로 이제는 세계 속에서 주목받는 원자력 강국으로 성장해 있다. 영광 3, 4호기 원자력 발전소 건립 때 인력 참여로 노하우를 익혀 현재 건설 중인 울진 3, 4호기는 최초로 우리의 인력과 기술로 설계돼 건설되고 있어 원자력 기술 자립을 달성했다. 그리고 원자력 연구소 내에 건설된 연구용 원자로인 하나로는 우리나라 원자력 30년 역사와 축적된 기술의 집대성으로 인정되고 있다. 건설비 1,144억 원 등 총 예산 5천억 규모의 이 하나로는 세계가 주시하는 세계 10위권의 고성능 연구로인 것이다. 하나로는 저희 원자력 연구소에서 지난 30년간 그 원자력 기술 결정체로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1985년도부터 5년간 저희 원자력 연구소 기술 인력에 의해서 직접 설계되어 만들어진 연구용 원자로로서 아주 고성능 원자로입니다. 이것은 세계 연구용 원자로가 여럿 있지만
그 중에서 한 10위권 내에 드는 아주 고성능 원자로입니다. 다음에 원자로를 이용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하고자 하는 것은 먼저 원자력 발전소에 쓰고 있는 핵연료의 성능 시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방사성 동위원소를 생산해서 국내에 사용되고 있는 의료용이나 산업용으로서 공급하게 됩니다. 또한 주소 반도체를 생산해서 공급해 줄 수 있는 아주 고균질한 그런 고급 품질의 규소 반도체를 생산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성자 빔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물성 시험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원자력 기술의 상징체라 할 이 연구용 하나로는 2000년대 기술 선진화를 위한 첨단 연구가 가능하며 나아가 17가지의 서로 다른 실험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으며 특히 여기에서 생성되는 방사성 동위원소는 의료용과 산업용으로 기묘하게 활용될 계획이다. 원자력은 강력한 동력원이며 병을 치료하는 의료용으로 폭넓게 활용된다. 21세기에서 우리나라에서 원자력의 효용 가치는 상당히 클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지금 현재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대북 경수로 지원이 21세기 가면은 그 막바지입니다. 그래서 북한에 짓는 경수로 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남북 원자력 과학기술 교류가 이루어지고 이로 인해서 통일의 어떤 시작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기술적인 지원을 아낌없이 할 겁니다. 그 다음에는 원자력이라는 게 결국은 여러 가지 국가적인 하나의 관계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21세기는 아시아가 원자력의 중심지가 됩니다. 우리는 우리 고유 기술을 하루빨리 성취를 해서 아시아 지역에서의 원자력 중심, 이것이 결국은 세계적인 원자력 기술의 중심이 되도록 우리가 이렇게 노력을 하려고 하고, (1979년) 40명으로 대덕 연구단지에 입주했던 LG화학기술연구원은 현재 543명의 연구 인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2000년대에는 연구 인력 1,800명 규모의 세계적 연구소로 확대 발전시킬 청사진을 갖고 있다. 또 97년부터 3단계로 2천여 원을 투입, 근평 5만 8천여 평의 대규모 연구소로 확장시킬 계획이며 LG화학은 앞으로 매출액의 5%를 연구개발에 투자할 계획이어서 더욱 활기를 띠게 될 전망이다. 여기에 근무하는 종사원들의 사기도 드높아 있다. 저는 현재 제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큰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일은 우리 연구소에서 만들어낸 새로운 화합물들이 약효가 있는지 없는지를 직접 동물에다가 실험을 하는 것인데요. 그게 우리 연구소에서도 그렇고 현재 국내에서는 그렇게 잘 발달되어 있는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좀 더 잘 발달을 시켜서 완전히 셋업시키는 게 제 큰 목표입니다. 예, 지금까지는 이제 제대로 된 잘 고칠 수 있는 암 치료제가 사실상 아직은 발달이 안 됐다고 할 수 있는데 이제 어느 정도 제대로 된 암 치료제를 만들 그런 단계에 이르는 것 같습니다. 그 첫 번째 치료제를 이제 저희 연구소에서 만들었으면 하는 게 제 꿈입니다. 기술 혁신을 통해 세계 초우량 화학회사로 변신해 나가겠다는 LG화학이 이 연구소에 거는 기대는 지대하며 연구소야말로 기업의 핵심이라고 힘줘서 강조한다. 기업의 장래라는 것은 얼마나 많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핵심 역량을 갖추느냐 하는 데 있을 겁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핵심 역량이라는 것이 생산성을 높인다든가 또 기업의 여러 가지 경영 측면에서 효율성을 높이는 것으로서 주로 가치 창출을 증대해 왔지만은 향후는 그것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죠. 앞으로는 누가 최대한의 가치 창출을 하느냐, 그것은 바로 이 지식의 힘, 창조의 힘, 이 두뇌의 힘에 의해서 이루어지겠죠. 그 힘의 실체가 저는 연구개발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특히 기업에서는 이 연구개발이야말로 앞으로 가치 창출의 핵심 역량이 될 것이고 이 연구개발을
누가 많이 또 누가 효과적으로 또 누가 많이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기업의 성패가 달린다고 봅니다. 민간 연구소는 최초로 1979년 3월 대덕 연구단지에 입주한 쌍용중앙연구소는 그간 시멘트 분야에서 닦은 기술과 경험을 토대로 1983년부터는 최첨단 소재인 파인 세라믹스에 대한 연구를 집중시키고 있다. 또 앞으로 2000년대에 제2도약을 위해서 곧 신소재 연구동을 설립하고 국제 수준의 첨단 무기 소재 전문 연구소로서 경쟁력 있는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또한 쌍용중앙연구소는 최근 생활 쓰레기와 공장에서 쏟아지는 각종 산업 폐수에 대한 처리 기술이 시급함을 감안 생활 환경을 보호하고 아름다운 지구를 보존하자는 취지에 따라 각종 폐수 처리 시스템 개발에 역점을 두고 있다. 그동안 축적된 세라믹 기술을 가지고 이 같은 아주 미세 기공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 세라믹 다공성 세라믹 담체를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이용할까 해가지고 저희가 그러니까 적용을 검토한 결과 이것을 환경 폐수 처리 시스템에 적용하기로 그렇게 해가지고 이쪽에 이제 연구 개발을 하게 됐습니다. 연구원 110명 등 180여 명의 종사원들은 파인 세라믹스와 광에너지 재료 등의 개발에 관한 한 세계 정상을 차지할 집념과 결의에 차 있는 모습이다. 예, 저희 연구소에서는 앞으로 구조 세라믹스에 대해서 이제 공장에 이관을 했고 앞으로는 이제 전자 세라믹스 또는 이제 광 세라믹스와 같은 첨단적인 연구를 지속해서 2000년대에 파인 세라믹스를 대비를 하고 또 최근에는 국내 이제 환경 문제가 점점 심각한 그런 상황에 도달했습니다. 따라서 이 시멘트 산업의 시멘트 시설을 이용해 가지고 사회의 어떤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연구를 해서 금년도에도 환경 문제에 관한 연구 테마를 저희들이 20여 개 이상 추진을 했고 좋은 성과가 예상이 됩니다. 5초, 4초, 3초, 2초, 1초, 0초. 새로운 기술이 사회 변화를 이끌어갈 21세기 항공 우주 산업은 생명공학, 신소재 기술과 더불어 첨단 기술로서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 생존하고 번영해 나가기 위해 선택하고 육성해야 할 필수 불가결한 기술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 이미 과학 1, 2호기를 성공적으로 발사한 경험을 갖고 있는 항공우주연구소는 중형 항공기 개발 사업도 중국과의 합작 사업으로 상당 수준 진척시키고 있다. 항공우주 산업은 산업 중의 산업이라 해서 기술 파급 효과가 높으며 국가 산업 경쟁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효과를 나타낸다. 또한 국제화, 정보화 사회의 중핵 산업이며 국가 안보에 있어서도 비중이 높은 산업이라 말할 수 있다. 저희 항공 우주 산업은 21세기의 우리나라를 이 경제적인 측면에서 산업적인 측면에서 선도하는 그러한 산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항공 우주 산업은 첨단 기술의 집합체고 또한 안보 기술이고 민군 겸용 기술인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고 이 항공 우주 산업은 자동차 산업이 부가가치가 24.8%, 컴퓨터 산업이 36.9% 그리고 항공기 산업은 44%의 부가가치율을 갖는 그러한 좋은 산업입니다. 항공우주연구소의 항공 분야 연구는 항공기 설계와 생산에 필요한 기술 개발로서 정밀기계, 전자, 재료공학 등의 관련 기술을 총망라한 연구개발 집약형 종합기술이며 타 산업의 파급 효과가 큰
기술 선도형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 중형 항공기의 개발을 서두르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에서다. 지금 그 한국과 중국이 공동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그 백인승 중형 항공기가 바로 이러한 그 우리나라의 항공산업 인프라를 한 단계 높이는 그 구체적인 그 수단이 되겠고요. 아직 그 한중 간의 마지막 협상안이 남아 있습니다만은 1월 말경이면은 잘 타결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형 항공기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이 된다면은 그 앞으로 이 동북아 지역이 세계 항공 시장의 약 38%를 차지하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시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국 시장을 보호하고 그리고 비행기라는 것은 또 기술뿐만 아니라 항공우주연구소 우주사업단은 2000년대 우주기술 보유국 세계 10위권 내 진입을 위한 교두보 역할을 하게 될 다목적 실용위성 설계와 개발 사업을 첫째 목표로 삼고 있다. 로켓 개발과 위성 본체 기술 개발에 총력을 쏟고 있는 항공우주연구소 우주사업단. 항공우주연구소의 우주사업단에서는 현재 지난 93년에 발사된 과학 1호, 2호에 뒤이어서 2단형 로켓인 중형 과학 로켓을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우리가 연구개발 과제로는 많은 분이 알고 있는 다목적 실용위성, 저희는 아리랑 위성이라고 부릅니다. 이 아리랑 1호를 99년에 발사하기 위해 가지고 현재 저희 연구원들이 미국의 TRW와 공동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이 아리랑 1호의 세부 설계를 마치는 해가 되겠습니다. 항공우주 산업은 21세기에 우리나라가 선택의 여지 없이 당연히 가야 할 기본적 산업이 돼야 한다는 게 이 분야 종사자들의 한결같은 주장이며 신념이기도 하다. (1992년) 말에 완공돼 입주한 기초과학지원연구소는 기초과학 분야의 활성화를 위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는 업무 외에 지난 1월 핵융합연구개발사업단을 개설, 의욕적인 연구 업무를 개시했다. 21세기 지구상에 인공태양을 만든다는 원대한 꿈의 실현을 위한 거대한 첫발을 내딛고 있는 것이다. 지금 여기 보시는 이 한빛이라는 플라즈마 연구 장치는 인공 태양과 같이 아주 뜨거운 플라즈마를 가두는 실험 장치입니다. 이 실험 장치를 가지고 앞으로 21세기 꿈의 에너지라 그러는 핵융합 연구의 기초 연구를 수행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플라즈마를 가두고 온도를 높여서 태양과 같은 상태를 만들고 그리고 핵융합이 일어나도록 하는 연구를 합니다. 그리고 21세기에는 우리나라도 핵융합 에너지를 실용하기 위해서 새로운 장치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 장치 내에는 바닷물 속에서 있는 중수소를 이용해 가지고 태양과 같은 에너지를 만드는 연구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21세기 중반에는 그 에너지가 실용화되어서 지금 원자력 에너지를 대체하고 앞으로 아주 많은 양의 에너지로서 개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장치를 통해서 그뿐만이 아니고 플라즈마를 응용하는 기술들을 개발해서 첨단 기술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초과학지원연구소는 원래 우리나라 최초의 본격적인 기기공동이용센터로 출범했다. 대학의 기초과학 연구에 필요한 첨단 연구기기와 공동연구장비를 설치해서 측정과 분석, 지원 활동을 원활히 하고자 하는 것이 기본적인 업무였다. 이런 업무 외에 21세기 꿈의 에너지로 불려지는 핵융합 기술 개발도 본격적으로 성취해서 바닷물 속에 무진장한 중수소를 원료로 인류의 에너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대덕연구단지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연구중심 교육기관인 한국과학기술원 카이스트가 자리 잡고 있다. 대학원 중심의 과학영재 교육기관으로 세계 10위권의 대학을 목표로 삼고 있는 카이스트는 그간 국제적으로 권위 있는 과학기술 학술지에 우리나라 대학으로서는 가장 많은 논문을 발표한 우수한 대학으로 평가받은 바 있다. 여기에서 배출된 학생들 중 약 50%가 20대 박사들이고
국내에서 활약 중인 40대 이하의 젊은 박사 약 5천여 명 중 40%가 카이스트 출신이라는 통계도 발표된 바 있다. 전원이 기숙사 생활로 오로지 학문 연구에만 몰두하고 있는 카이스트. 우리 카이스트는 지난 25년 동안의 과학기술 인력 양성과 연구 개발을 수행함으로써 우리나라 과학기술 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해왔습니다. 카이스트에서는 그동안 2,300명의 박사 졸업생을 포함해서 약 석사, 박사, 학사 과정에서 14,000명의 졸업생이 배출되었고 이들은 우리나라 각 분야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구 분야에서도 인공위성 개발 등 세계적인 수준의 연구 업적을 쌓아서 앞으로 더 많은 발전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제 카이스트는 우리나라의 최고 수준에 만족하지 않고 그동안에 쌓은 업적을 기반으로 해서 2000년도 초반에는 세계적인 수준의 이공계 대학으로 발전할 목표를 가지고 현재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국과학기술원 인공위성연구센터는 1992년 8월 우리나라 최초의 인공위성인 우리 별 1호를 쏘아 올려 위성시대의 막을 여는 공훈을 남겼다. 이어서 93년 9월에 쏘아 올린 우리 별 2호는 광각 칼라 카메라를 통해서 선명한 천연색 위성 사진을 보내옴과 동시에 여러 가지 실험에 응용되고 있는 것이다. 카이스트의 젊은 과학자들이 해낸 값진 경험과 기술은 또 다른 위성 연구 개발에 착수해 있다는 소식이다. 우리별 1호, 2호에서 얻은 기술로서 순수하게 독자적인 기술로 개발하는 우리별 3호를 통해 가지고 우리 자체의 이 능력을 시험을 하고 또 이것을 토대로 해가지고 점점 더 선진국형의 앞서가는 위성 기술을 개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카이스트는 연구 중심 대학답게 많은 연구 실적을 쌓아 올리고 있다. 이곳 전기 및 전자공학과 영상시스템 연구실에서는 박사과정 7명, 석사과정 5명과 지도교수 등 모두 13명이 완전 디지털 HDTV 개발에 관한 연구를 비롯해서 4개의 연구 프로젝트 연구 개발에 몰두해 있는 것이다. 저희 연구실에서 개발하고 있는 HTV 엔코더 시스템은 방송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장비로서 향후 그 디지털 HTV 방송을 이끌어갈 그러한 개발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 MBC 문화방송과 같이 협조를 해서 이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 올 상반기 중에 연구 완료할 계획입니다. 석사 과정의 학생들은 입학 후 6개월은 공동 생활을 밟게 되고 다음은 실험실별로 배치돼 전문 분야별로 연구에 몰두하게 된다. 이 같은 실험실은 40여 개에 달하며 석사 과정을 마친 학생의 60%는 박사 과정을 밟고 나머지 40%는 취업에 나선다. 카이스트와 같은 교육 제도를 모방해서 일본도 1990년에 연구 중심의 교육기관인 자이스트 일본 과학기술원을 설립했다. 대덕 연구단지에는 15,000여 명의 연구원 등 종사원들이 있어 제각기 맡은 일에 열중하고 있다. 여기 원자력 연구소 울진 3, 4호기 기술관리실, 15명의 팀을 이끄는 책임자 양준석 실장은 올해 44살로 고려대학교에서 기계공학을 전공했고 1987년부터 원자력 연구소에 근무해오고 있다. 이 팀의 주요 업무는 울진 3, 4호기 원자로 개통 설계로서 원자로의 핵심 설계라는 중책을 맡고 있는 부서다. 우리 기술이 빠져나가더라도 설계 종합 실험 수행하고는 업무까지 확대해서 분명한 그 방향을 가져서 시민들이 그 흐트러짐이 없게 하라. 한국 표준 원자력 발전기로서 우리 인력과 기술로 설계해서 건설한 울진 3호와 4호는 98년과 99년에 각각 완성된다. 양 실장은 북한 1, 2호기 원자로 개통 설계 계약 추진 전담반의 자문역도 맡고 있어 언제나 쉴 새 없이 바쁘게 지낸다.
토요일 오후 양준석 실장은 언제나처럼 가장 늦은 퇴근자로 연구소를 떠나 집으로 향한다. 양 실장의 집은 대덕 연구단지 남부주거지에 위치한 한빛 아파트 135동 51평의 넓은 아파트를 만족스럽게 생각하고 있다. 네가 만박을 깼지 아빠가 만박을 깼냐? 부인 김정숙 씨가 서울의 중학교 교사로 재직 중이어서 중학교 1학년의 딸 양승임과 국민학교 3학년의 아들 양승재는 서울에서 살고 있으나 올해 안에 부인이 교직을 떠나고 자녀들도 대전으로 전학 올 계획이란다. 자녀들과 친구처럼 함께 어울리길 즐겨하는 자상한 아빠. 서울과 대전을 오가던 번거로움도 곧 끝나게 되며 한 가족 4명은 더욱 즐겁고 화목한 가정 분위기 속에서 행복한 가정을 꾸며나갈 것이다. 자 이제 끝내자. 여자친구랑 남자친구 소개해줄게. 얘는 남자 한 판이 아닌 게 가장 대전 지방 그 연구단지 사람들의 생활이라는 게 다 지방의 그 생활보다 상당히 전문 집단 생활들이 살아가는 거다 보니까 상당히 어떤 전문 집단이 특성화가 된 것 같아요. 다른 지역보다. 이곳은 뭐 서울이나 대전 본 지역이나 마찬가지로 연구 다닌 사람들은 상당히 자기가 추구하는 방향이 분명하고 그리고 단지 사람들이 모인 특성에 따라서 살아가는 생활이 상당히 다른 지역하고 다르다고 봐져요. 그것은 연구를 해서 어떤 프로덕트를 내야 된다는 것하고 그것이 국가 발전에 이바지해야 된다는 그 사명감 때문에 생활 패턴이 좀 유사한 형태로 흘러가고 또한 살아오는 것이 좀 외국하고 좀 비슷해요. 막 상당히 가정적이고 가정생활하고 같이 지내게 돼요. 연구소 생활이 굉장히 바쁘고 힘든 속에서도 주말이면 항상 가족이 어디든 같이 그러니까 아빠가 평소에 아이들한테 못 해줬던 부분에 대해서 그걸 좀 이렇게 충족시켜 주시려는 그러니까 자상함 속에서 나오는 거겠죠. 그래서 주로 뭐 산에도 좀 다녀보고 사실 아파트 생활이라는 것이 뭐 샤워도 잘하고 해도 뭐 같이 온천장에도 식구들이 같이 한번 나가보고 그러다 보니까 먼저 아이들하고 많이 즐기는 시간을 많이 갖는 편이죠. 대덕 연구단지는 연구원들에게 최대의 편익을 위한 복지 혜택을 마련하고 있다. 단지 내 3군데의 대단위 아파트 단지와 개인주택 단지는 쾌적한 주거 환경을 제공한다. 연구단지 종사자들의 체력 단련장인 수영장은 성인 풀 6레인과 유아풀로 돼 있어 단지 내 초중고등학교 단체 수영 실습장으로도 활용된다. 종합복지관 내에 있는 연구단지 어린이집은 생후 18개월 이상 취학 전 아동들을 위한 단지 내 보육시설로서 최고의 시설과 운영으로 연구원 자녀들을 보살피고 지도함으로써 연구원들에 대한 가정복지 향상은 물론 능률 제고에 기여하고 있는 것이다. 체육시설로는 축구장, 육상트랙, 테니스장 등이 갖춰진 종합운동장과 세븐홀의 골프장이 있다. 이런 복지시설들은 대덕 전문연구단지 관리본부에서 운영 관리하고 있다. 정부는 대대 연구단지를 조성하면서 연구원들이 마음 놓고 연구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연구 환경 조성을 위하여 우선 주택 문제 그리고 학교 문제를 매듭진 다음 체육시설로는 체육공원, 수영장 그리고 종합운동장과 문화시설로서는 대덕공학문화센터 그리고 2세들의 교육을 위하여 어린이집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리본부는 연구원이 바라는 복지시설을 개발 운영함으로써 대덕단지가 과학시설 메카뿐만 아니라 복지타운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대덕 과학문화센터는 객석 848석의 쾌적한 콘서트홀과 1000명 수용의 컨벤션홀, 12개의 세미나실, 69실의 호텔 숙박시설, 그 외에 식당과 볼링장 등이 골고루 갖춰져 있어
연구단지 종사자들에게 문화와 예술 생활의 욕구를 충족시키기에 충분한 시설이다. 특히 콘서트홀은 자동식 무대 설비와 돌비 시스템의 음향 설비, 그리고 최첨단 조명 효과를 낼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어 모든 장르의 예술 공연을 소화해내고 있다. 과학기술처가 17개 정부 출연 연구기관들에 대해 PBS, 즉 총연구 원가 제도의 실시를 발표했을 때 연구소마다 찬반의 목소리로 술렁이기 시작했다. 간섭 탈피 업무 자율성 증진이라는 찬성파보다도 사기 저하로 우수 연구원들의 이탈을 우려하는 반대의 목소리가 컸던 것이다. 빈약한 예산으로 경영의 악화를 호소하는 연구소 측과 경쟁력을 상실한 채 막대한 투자에 비해 성과가 미흡하다는 정부 측의 주장 또한 팽팽하게 맞서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과학기술의 무한 경쟁 시대에 살아남기 위한 현명한 대책은 꼭 마련돼야 할 것이다. PBS 제도 시행의 업무를 주관하고 있는 과학기술처 실무자의 얘기를 들어보자. 다가오는 21세기에는 무한 경쟁 시대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산업 분야도 그러지만은 연구 분야도 외국의 다른 연구소에 비해서 경쟁력이 뒤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22개 출연 연구소의 경쟁력을 높이고 그다음에 연구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연구의 소위 그 실명제라는 것이 도입이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연구 실명제를 우리가 영어로 프로젝트 베이스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연구 실명제라 함은 이 모든 우리 출연 연구소는 연구하기 때문에 존재합니다. 다시 말하면 연구 프로젝트가 없으면은 연구소가 존재할 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 프로젝트들이 소위 그 출연 연구소의 그 수입원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는 이제 지출로서 인건비나 운영비나 이런 것들이 지출로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정부 출연 연구소의 일부 연구원들의 우려하는 목소리는 가라앉지 않고 있는 것 같다. 이 제도의 불가피성을 이해하면서도 아직 우리 실정에는 시기상조라는 의견들이다. 기본 틀이 허약하고 보완책이 미비한 시점에서 강행하다 보면 오히려 파행만 초래하게 된다는 지적이다. 우리나라 어떤 문화나 그런 사회적인 실정을 감안을 한다면은 그거를 극단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실정 자체는 아직까지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PBS의 장점 자체를 어떤 식으로 효율적으로 이용을 하고,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어떤 방식 자체를 혼용을 하는 그런 상태로 일단은 뭐 조합을 해야 되겠죠. 이런 PBS 제도의 좋고 나쁨을 이야기하기에 앞서 가지고 이런 제도, PBS가 가지고 있는 장단점이 우리의 어떤 그런 변화에 어떤 식으로 수용이 되고 또 그걸 어떤 식으로 적용해 갈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면밀히 검토하고 노력하는 그런 자세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는 우리나라 과학기술 정책의 최고 책임자인 과학기술처 장관으로부터 과학기술 정책의 방향과 21세기 과학기술의 전망을 들어보자. 저희 나라로 볼 때는 지금 21세기 초에는 반드시 선진국 수준으로 국가를 발전하겠다는 이러한 의지를 갖고 있는데, 여기에 있어서 과학기술의 역할이 중추적인 역할이 되리라 이렇게 생각하면서 범부처적인 과학기술 진흥 정책을 펴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1996년이 21세기를 준비하는 마지막 5년이라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세계화를 앞장서는 과학기술, 또한 모방에서 창조로의 과학기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과학기술이라는 기체 아래서 한 7가지의 프로그램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관이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7가지 사업은 첫째, 17개 선도기술 개발 사업과 우주기술, 핵융합기술 등 첨단 원천기술의 개발, 둘째, 연구사업 실명제의 정착, 셋째, 과학인재 양성을 위한 고등과학원과 기술경영대학원 설치, 넷째, 에이펙 과학기술강력회의 서울 개최, 다섯째, 방사성 폐기물 관리시설 부지 확보, 여섯째, 민간기업의 기술개발 지원제도 확충, 끝으로 전 국민의 과학기술 문화 창달이라는 7가지 사업들이다. 앞으로 총 68개 연구기관에 18,000여 명의 종사자들과 함께 대덕 연구단지는 5만 명 인구의 연구학원 도시로 발전하게 된다.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메카 대덕 연구단지. 국민들은 연구원들의 노고를 격려하면서 더욱 분발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